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코스피 지수를 어떤 차트와 어떤 밸류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하락했는데요. 0.8 정도 하락하니까 다시 또 이제 흉흉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지수의 보통 지수의 하단과 상단을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지수의 하단은 PBR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0.8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단은 PER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12배 정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가 0.8배 언저리에서 계속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과거의 PER 12배는 작년이었나요? 잠깐만,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재작년이네요. 요 재작년 때 2200, 2300 요 코스피 요 구간이 PER 한 12배 정도 되었었고, 최근에 시장이 요렇게 좀 반등하면서 벌써 PER이 12배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PER 12배가 막혀 있고 하단은 PBR 0.8배가 막혀 있는데 애매하다 이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바닥 맞고 이렇게 왔는데 또 빠져서 이렇게 올 것이냐. 이런 구간은 좀 생각보다 너무 좀 무서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랫동안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여기가 여기인지 꺾이는 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면 일단 하단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식 시장에서 무언가를 살 때 이게 얼마까지 정확히 가겠다. 가치 평가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대신에 떨어질 확률보다 무언가가 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다면 저는 뭐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PBR 0.8배는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피가 0.7, 뭐 0.6 순간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요런 아주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자산 배분으로 좀 해야겠죠. 뭐 금이든 채권이든 달러든 뭐 이런 것들로 자산 배분을 해지를 해야지 개별 종목을 이때마다 막 어떻게 팔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 추정치들이 다 하향되기 때문에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혹은 홀딩하는 것으로 봐야지 쌀 때 팔아버리면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PER의 관점에서 상단을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12배 정도. 요 상단이 맞는다고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PER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PER이 계속 못 올라가고 12배 정도에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혹은 이 PER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면 주가가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아래에 또 PBR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PER의 어떤 상승을 좀 최소 상승은 더 이상 힘들더라도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달러 약세에서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즉 원화 강세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BI가 연준의 목표 물가 2%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좌측에 보면 2.2까지 이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달러는 더 약세로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달러는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유럽 경기가 회복하는 조짐이 보이면 유로화가 강세되면 달러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최근에 보면 유럽 제조업,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보다 2, 3분기 때 GDP의 어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의 어떤 좀 기대가 있다. 즉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떨어졌을 때 시장은 좀 좋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과 좀 맞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 코로나 완화,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빅테크 기업이랑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중국 내수 경기 기대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이랑 어떤 유럽의, 그들의 어떤 그 내수 경기가 개선된다는 것은 한국으로 따진다면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무역 수지가.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중국과 유럽의 이런 어떠한 분위기들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축소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더해서 위안화 관련해서 그 중국의 어떤 위안화와 한국의 환율은 환율의 어떤 그 높은 연관성을 좀 본다면 추가적인 이 중국의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위안화의 어떤 이 약세가 환율에도 그런 약세의 어떤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리포트를 보면 위안화가 6.5 정도까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21년 부동산 규제 이전인 6.5까지 안착한다면 코스피는 환율은 1,150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차트로 좀 보면요. 위안화가 현재 6.77입니다. 뭐 6.5 정도면 한 요 정도 요 일간으로 볼까요?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그죠? 만약에 예측한 대로 온다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1150원이면 12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요 정도면 만약에 이렇게까지 좀 들쑥날쑥 변동성을 키우면서까지라도 환율이 좀 정상화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계속 들어올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코스피가 조금 하락은 하고 있겠지만 극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차트 관점에서 좀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저희가 이 스토캐스틱 위에 좀 수정한 이 스토캐스틱을 좀 자주 보는데요. 이게 과열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이에. 그리고 나서는 이 과열권 언저리까지 오는 경우들이 그래도 여러 번 있었는데 요 시기는 아주 큰 시기였죠. 그쵸? 아주 무서운 시기 때. 그리고 요번에 이런 과열권에 도착했거든요. 과거의 이런 모습들, 과열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기였던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지나고 나보면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또 깔아놓은 여기 요 스토캐스틱 속에 깔아놓은 그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아직 이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이지만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을 보이는 정도로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이 하락 중에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상승할 때는 이런 정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 영선을
이렇게 딱 극복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M&A 시대에서. 그런 구간부터는 사실 뭐 추세 매매자든 가치 투자자든 다 즐거운 시기이죠. 근데 지금은 모멘텀 투자자는 딱히 할 게 없을 수 있고 가치 투자자는 지금 막 사는 이런 구간이겠죠. 요거를 다시 이제 일간 차트로 좀 한번 보면, 일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큰 흐름상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작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위아래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매를 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꺾일 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 예전에 단기 매매할 때 과거의 어떤 캔들의 의미 있는 캔들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 사이거든요. 요 위에 좀 무겁게 좀 무언가 깔려있고, 이 아래는 또 무겁게 뭔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래도 좀 받쳐주고 있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지 혹은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중단기로 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요 어떤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원래대로 방법을 고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오늘 봤더니 5일 이평선이 깨졌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이런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너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큰 흐름 안에서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이렇게 가거든요. 이 모든 어떤 파동들을 마디들을 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상승 추세 혹은 이런 바닥권이라면 비중을 많이 실어 놓는 게 좋겠죠, 지금은. 대신에 이런 파동들은 시황이라든지 뭐 어떤 무언가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시황을 좀 본다면 저희는 이 10일 이동 평균선, 이것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요 11일 이동 평균선 검색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이걸 하회하지 않는다면 그냥 좀 가보는 거죠. 뭐 두순나숙 하더라도 요 정도로 좀 보겠고요. 지금 요 문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라든지 저희 어떤 관심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려면, 여기 제휴 전문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차트 뭐 매매일지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 제휴 전문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로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일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 뭐 확인하든지, 뭐 아니면 그래도 어려우면 회사로 전화하시면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그쵸? 시장이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하락해 버리니까 참 힘들고 하지만 저희의 관점은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싸다라는 것이고,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뭐 무서우니까요. 많은 흉흉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비중을 실는 구간이다,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단기로 TNL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TNL. 아마 뭐 저희 카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TNL 많이 말씀드렸고, 상당히 뭐 관심 있는, 근데 조금 시총도 좀 작고 많은 뭐 이런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진짜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라는 어떤 고민도 있었지만, 일단 영업이익률이 35%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일단은 경제적 어떤 해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ROE가 20% 이상을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할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ROE가 20 이상인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로 매우 적합한 기업이라고 봐요. 꾸준히 이렇게 들쑥날쑥 시장의 어떤 그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ROE가 20을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뭐 자세히 보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ROE가 20 넘는 기업들이 조금 아래 좀 싸진다, 적정 주가보다 좀 싸진다라고 해보면 꼭 들어가고 싶어지는 이런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TNL을 중장기로 오늘 일단은 좀 매수는 했는데요.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가 적정한 주가이더라고요. 적정 주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면 지금 현재 가격이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해보면 이거보다 저희는 한 25% 정도, 한 20% 정도 쌀 때 매수합니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쌀 때 매수, 요 구간부터는 사기 너무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챙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6만 원 정도, 이 위에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산된 계획이라서 좀 매도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요 5만 원을 넘는 우리의 어떤 목표 주가를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구간은 추세로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은 이미 고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대로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대신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평가 한 5만 원 요 아래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걸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도 뭐 매수를 했었죠. 얼마 안 됐죠. 예. 과거에도 매도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저희가 봤을 때 좀 중요한 어떤 이런 좀 이렇게 라인을, 그래도 거래량이 좀 주간 거래량은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고 이 전고점들을 이런 전고점들을 좀 극복해 낸다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 보는 초록색 수급이 사실 너무 좋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역시도 같이 우상향하는. 그래서 수급도 좋고 실적 너무 좋고, 그리고 RSI에서 보면 여기가 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과매도에 닿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진짜 바닥이구나를 확인하는 곳들이 두 곳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진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스토캐스틱에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오늘이었거든요. 그래서 돌파 매수를 사실 잘 안 하지만 과거 2017년도 요때는 많이 했어요. 돌파 매수. 시장이 쫙 이렇게 올라설 때는 돌파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파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돌파 매수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거죠. 시장이 멋있게 쫙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떤 무언가에 탁 돌파할 때 매수해도 괜찮은 어떤 무언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장세, 이런 횡보 장세는 돌파 매수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도 돌파 매수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 매수도 해볼 만하다. 혹은 눌리면 뭐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잘 안 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고, TNL은 좋은 회사고, 실적 밸류 다 좋아서 그냥 했습니다. 혹시 빠지면 뭐 더 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원하신다 해서 좀 이렇게 도전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시간 낭비가 될까봐, 듣는 사람들의 시간 낭비가 될까봐 좀 한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너무 바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못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할 말이 없다거나 이럴 때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코스피가 조금 들쑥날쑥한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